5월 9일 목요일입니다. 비즈널의 테슬라 월간 뉴스 속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화면은 테슬라의 1분봉 차트고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진행 중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테슬라 주가 오늘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1.57%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지금 애프터장에서도 마이너스 0.02, 0.03%로 지금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오늘 특별한 기사는 없지만 저희가 쌍끌이 어선처럼 긁어 모았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레이오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직원들이 아니라 조금 고위급 임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곳 미국 현지 월가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해고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품 출시 책임자인 리치 오토가 지난 수요일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어저께 저희가 전해드렸던 대로 일론 머스크의 미국 검찰 조사에 대한 기사도 지금 계속 오늘도 좀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일론 머스크가 감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뭐 그게 감옥에 갈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 몇 년 전의 사건을 굳이 지금 이렇게 꺼내든 이유가 정치적인 많은 관계에서 좀 이해를 해야겠죠. 그렇죠? 또한 테슬라가 뉴욕 공장이 노조 조직을 방해했다는 것 때문에 미국 기관으로부터, 여러분 느낌이 쫙 오죠. 어제는 검찰, 오늘은 또 미국 기관이 테슬라가 뉴욕 공장의 노조 조직을 방해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또 폭로를 하고 나섰거든요. 근데 이제 한결같이 이러한 보고를 하는 리포트 통사가 로이터 통신이라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미국 언론사가 아니라 영국 언론사입니다. 사실 뭐 글로벌 회사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 XAI가 180억 달러의 가치 평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의 저가형 전기차들 BYD를 비롯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뛰어난 자율주행 지금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의 자율주행 플러스 뭐죠? 네, 맞습니다. 이 저가형 가격의 두 마리의 토끼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압권하려고 하는 이 중국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에 대해서 테슬라가 얼마만큼 방어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스타트업 니오 아시죠? 중국 전기차 3인방 니오, 리오토, 샤오퐁. 그 니오가 BYD를 이어서 테슬라 모델 Y를 겨냥한 저가형 전기차를 이달 중순 선보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차거든요. 디자인 날렵하네요. 조금 기사를 들여다볼까요? 니오가 테슬라 모델 Y를 겨냥한 저가형 전기차를 이달 중순 선보이는데, 또 다른 스타트업인 샤오펑도 조만간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가격 경쟁이 치열한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현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저가형 차량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CNBC에 따르면 중국의 니오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는 15일 전기차 브랜드인 온보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니오는 온보의 첫 번째 전기차 모델인 L60에 대해서 테슬라 모델 Y와 같은 세그먼트의 약 25,000yuan, 즉 4,730만 원의 가족 중심의 스마트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니오의 전기차 가격은 기존의 SUV 세단보다 더 저렴합니다. 니오의 SUV 세단은 약 32만대 이상에 팔리고 있고요. 니오의 지난달 전기차 인도량은 15,620대로 전달보다 32%가 급증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한번 오랜만에 중국 전기차 3인방의 주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는 유럽에 자동차를 판매하지만 중국 이외 지역에서 온보를 출시할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샤오펑도 조만간 중국 최대 차량 공유 플랫폼 디디 출신과 함께 전기차 브랜드 모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달 출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샤오펑 역시 현재 판매 가격인 20만에서 30만 yuan, 약 3,780만에서 5,670만 원 정도의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보급형 테슬라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놔서 중국 기업들의 저가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심화되자 테슬라도 가격 인하로 맞대응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지난달 말 미국, 유럽 시장에서 가능한 가격 인하에 발맞춰 중국에서도 전기차 값을 내렸죠. 모델 3와 모델 Y의 중국 내 판매 가격을 각각 23만 1,900위안, 즉 4,400만 원과 4,700만 원으로 낮췄는데 가격 인하에 대한 앞서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의 4월 인도량은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죠. 18%.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승용차 협회 예비 데이터를 인용해서 전달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인도량은 전년 동기보다 18% 급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오랜만에 전기차 3인방의 주가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니오의 일봉 차트입니다. 5불 33. 와. 그다음 리오토 27불 30. 샤오펑 8불 16. BID는 아시다시피 OTC 마켓이라서 없고요. 자, 여러분 한때 삐까삐까 했는데 그래도 리오토가 제일 선방을 했는데 뭐 도찐 개찐이긴 하지만 그쵸, 이 모습 니오가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한때 여러분 66불까지 갔던 참 격세지감이죠. 할인을 할 수밖에 없는. 자, 이 주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말 2020년 코로나의 그 거품이 확 빠지고요. 중국 현지에서 조만간에 이 세 기업 중에 한두 곳이 파산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죠. 저가 플러스 계속해서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미국에 처음 와보니까 대우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한국은 대우가 이제 기업 파산이 돼서 대우자동차가 더 이상 안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 대우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뱅크럽시한 기업의 차는 안 팔리죠. 네, AS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지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시장 4대 지수 다 파란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 플러스 0.85, 나스닥 플러스 0.27, S&P 500 플러스 0.51, 러셀 2000 플러스 1.02. 자, 시장이 이렇게 반등에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경제지표 가운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3만 1천 건인데요. 자,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자, 노동부가 발표하죠. 지난주 4월 28일부터 5월 4일 사이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천 건 늘었다고. 실업 청구 건수가 늘면은 왜 주가가 올라가죠? 그렇죠. 지금 노동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자꾸 연기됐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노동장이 꺾인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 오늘 그러면 10년물 금리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미주노래 뉴스는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아주 좋죠? 맞습니다. 보시죠. 10년물 금리가 오늘 마이너스 0.96% 하락했거든요. 아, 팀장님 이거 수치상으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징적 의미죠. 그러니까 몇 프로가 올랐고 내렸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적 하락이 의미되는 거고 TMF 47.81. 야, 조금만 내려오면 정말 TMF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들어갈 타이밍이거든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 테슬라 빼고는 다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자, 미국 고용시장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좋은 시그널이기도 한데요. 시장에는 고용시장의 냉각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죠.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강세가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계속 지연하고 있어서인데요. 경기 침체는 어떤 전조를 보이기도 하지만 갑작스러운 냉각과 실업률 급증으로 시작되기도 하죠. 때문에 연준 역시 고용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경기 침체가 시작된 후에는 금리 인하를 뒤늦게 시작한다고 해도 경제활동 인구와 기업들의 심리가 얼어붙기 때문에 인하 효과가 급속하게 퍼지기 힘들죠. 한 주 앞서 지난달 27일로 끝나는 2주 이상의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8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17,000건 증가했습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4월 실업률은 3.9%로 아직까지는 여유로운 수준에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미국의 스트리밍 시장에서 3, 4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이 있죠. 월트 디즈니와 워너 브라더스. 이들이 손을 잡네요. 자, 이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스트리밍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협력을 발표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디즈니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와 워너의 플랫폼 맥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통해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분은 조금 디즈니가 더 많이 가지고 가겠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과연 이들이
1위를 달리고 있는 1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넷플릭스? 땡. 아마존입니다.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률 1위는 아마존이 운영하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1위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2위입니다.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예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21%고요. 넷플릭스는 20%고요. 오케이.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관계자를 인용해 디즈니가 워너와 묶음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단 구독료를 받은 다음 워너에 일정 비율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양사의 상품에는 훌루의 콘텐츠도 일부 포함될 전망입니다. CNBC는 스트리밍 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 간 협력이 계속 가속화되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조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소식인데요.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지금 정부도 부채가 너무 많고 가계 부채도 정말 많거든요.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늘어나는 가계 부채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IMF가 추정한 올해 미국 가계 부채 규모는 GDP의 61% 수준에 육박하는데요. GDP의 120% 수준인 국제 채무의 절반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61% 하면 별로 안 많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국가 채무가 120%거든요. 그게 절반인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죠. 미국 내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 연준은 민간 신용평가 기관인 에키펙스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미국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가 14일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거 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지금 2020년 1분기에 14조 3천억이었는데 지금 불과 3년 만에 17조 5천억. 와,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한번 크레딧 카드 회사들의 주가를 좀 살펴볼까요? 비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자 고점 찍고 그래도 아직 살아있네요. 왜 살아있는지 아시죠?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여전히 사람들이 카드로 긁어대거든요. 하지만 자, 부채가 점점 생긴다고 하는 거는 이제 연체가 늘어나게 되면 쉽지 않죠. 그렇죠? 저도 죄송합니다. 크레딧 카드 빚이 하나도 없는데요. 없다고요? 네, 저는 없습니다. 네, 저는 쓰고 바로바로 갚았거든요. 근데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계속 엑스트라 카드 더 만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 예, 크레딧 리밋을 계속 올려줘요. 야, 이러다가 뭐 거의 최고 되겠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정말 사람들이 카드로 돌려막기, 이미 여러분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카드로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가능하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모습 한번 살짝 좀 볼까요? 일단 거래량에 보면 65.59, 에버리지 볼륨의 절반밖에 안 나왔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확실히 또 느낌이 딱 오죠. 여기 보세요. 좀 오늘 같은 날 사실 테슬라가 많이 좀 아쉽지요. 왜냐하면 시장이 뒷받침해 줄 때는 좀 가져야 되는데 시장이 뒷받침을 해주는데도 못 가버리고 일단은 무승부입니다. 어저께와 똑같은 캔들 사이즈로 색깔만 바꿨거든요. 거래량은 줄고. 자, 내일 금요일인데요. 이 갭을 메꾸러 올라가는지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미주노래 멤버십 오늘 첫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테슬라 트레이딩으로 테슬라 뽑기 프로젝트. 이미 2020년도에 테슬라 주식으로 테슬라 사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왜 이게 힘들까요? 힘들지 않습니다. 미주노을과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뽑을 수 있거든요. 자, 왼쪽에 이런 모델로 저가형 25,000불짜리 테슬라가 나온다면 진짜 올킬 해버릴 텐데, 이게 사실 약간 애플카를 약하고 약간 사이버트럭 약간 한 지금 그쵸,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죠. 여러분 최소한 이 TT 매매포 통해서 25,000불 저가형 테슬라는 우리 뽑을 수 있도록 제가 개런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 올라갔으니까. 자, 근데 이런 분들은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전원주 우리 누님과 있잖아요. 10년 바라보고 20년 바라보고 이런 분들은 미즈널 영상도 들으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묻어놓고 사세요 그냥.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끊임없는 트레이딩을 통해서 테슬라가 빠질 때나 올라갈 때나 계속 수익을 내면 테슬라가 우리를 향해서 축하한다고 얘기해 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주식이란 우리에게 수익을 내어주는 주식입니다. 주가는 3개밖에 없거든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횡보하든지. 그렇다면 2020년에 테슬라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는 올라갔기 때문인데 요즘은 횡보죠. 그래서 트레이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트레이딩을 필요한 걸 아는데 잘 모르겠죠. 왜? 매수 타점 잡는 법을 모르니까. 그 부분을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이미 저희가 알려드린 원아웃 기법을 통해서 한국 주식, 그 다음에 네,
코인 적용하셔서 수익을 꾸준히 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축하드립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로컬 소식 중 하나가 올 여름에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변종 바이러스 FLIRT인데 이미 걸리신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보면 저희 A반 챔피언반에 보면 아픈 분들 딱 해서 이렇게 상담 전화 들어보면 팀장님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아픈 건 처음입니다. 들어보면 그건 코로나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근데 테스트에서 검색이 안 됐는데요. 그 테스트는 변종을 못 잡아내죠. 지금 오미크론의 변종은 그 옛날 테스트기는 못 잡아내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한 가지 더 소식은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팔라 침공하면 무기 안 대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오케이 그럼 안 할게가 아니라 대단히 실망했다라고 하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감행할 것을 저 네타냐후 정말 저 할아버지 진짜 고집세네. 고집세게 생겼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테슬라래 이스라엘이 미국하고도 등이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디 제 영상은 안 듣겠지만 이스라엘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까지 트레이딩 하느라고 지금 정말 저도 바카스 먹으면서 버텼는데 자 내일부터 약속했던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올려드리고자 약속했던 영상들 제가 여러분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